사무실 잡으셨습니까? 아 이거 참 건물주들께서 민주당한테 사무실 내주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고. 제발 건물주님 제발 좀 건물 좀 내주이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5개를 내주더라도 절대 한 곳을 놓칠 수 없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지사 선거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그야말로 달걀로 파이를 치는 심정으로 이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나고 오늘은 오중기 후보를 만나서 오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밤에는 잘 주무십니까? 밤에 잠이 온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예. 늘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뭐 숙면은 못 취하지만 그래도 또 들뜬 마음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갖고 이제 도민들한테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보시면은 유권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라고 그러나요? 실질적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도민들한테 조금씩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 안정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보다는 한결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은 어떤 정책을 펼까 궁금해하거든요. 예. 도전 어떻게 펼칠 계획이 있어요? 경북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넓은 곳인데 네. 동남권 다르고 서부권 다르고 북부권 달라서 일차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그 경청 속에서 도민들과 같이 도정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회 이런 형태로해서 정책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듣고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안타깝죠. 네.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는 단순히 뭐 통합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만의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국가가 또 백년대기를 바라보는 그런 초일류 국가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좀 통합은 필요한 거다. 당장에도 또 대통령께서 권한을 내려놓겠다. 지금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계시고 예산마저도 한 20조 정도를 투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북부권이나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통합을 찬성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지금 상당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뭐 해법이 있겠습니까? 아 그게 참 난망한데요.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 법령을 보면 관할 이제 시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군위 공항이 경북선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군이라는 곳은 경북에 속해 있었던 곳이고 또 그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북도민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실제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집권여당의 오중기가 경북도지사 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뭐 대구 문제를 하셨지만 사실 의성도 걸려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조씩 각각 1조씩 기체를 해가지고 시작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안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거는 그 1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 김지현 후보인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법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건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돈을 빌려서 뭐 해결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힘든 이야기고요. 어쨌든 정부 지원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후보 토론에 요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잠깐 나오는 거. 쇼츠를 보셨는데 예, 예. 그게 중요한 쟁점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은 경북 북부 지역이 지난해 산불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복구를 놓고 지금 논쟁이 심합니다. 예, 예. 그걸 호텔로 개발한다든지 예, 예. 아니면 뭐 산림 녹화하든지 예. 근데 어떤 복구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연부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아, 예. 첫째 뭐 본인들이 도지사가 안 되겠지만 전 도지사가 되면 제일 먼저 그 산불 지역에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좀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토론을 해서 이게 뭐 호텔을 뭐 짓자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방식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그 특히 요즘 신안 같은데 햇빛 연금, 네. 예, 그다음에 바람 연금 이렇게 해서 모아진 그 자금들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지방 통합이 이루어지면 공기업도 내려보내겠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뭐 기술을 가진 그런 공공기관들을 좀 또 이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주민들께서 그냥 복원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이거는 우리만 쓰는 자연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건 의견들을 제대로 좀 집합을 시켜내고 주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그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하고 저는 개발을 착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중에 햇빛 연금, 뭐 예, 예. 바람 연금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은 지금 산지에는 태양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산불 지역에 한해서 그 예, 예. 풀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허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따지면 관계 법령 바꾸는 문제는 네.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관계 법령은 뭐 특별법을 한다든지 뭐 재해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꿀 것이냐. 예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도 여러 가지 좀 뭐 보상만 하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뭐 제 생각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때 한 황해 자체를 그냥 지진 문제로 지열도 뭐 좀 지질이 좀 문제고 하니 대거 그냥 정주 여건들을 바꾸자. 그래서 주민들은 좀 황해 바깥으로 좀 빼고 거기에다가 각종 뭐 이제 연구 시설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공원화 시키고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포항북부에 3번 출마하셨습니까? 네 번. 4번 출마하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 때는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관계와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호텔 하나 짓는 거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또 지사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예, 예비후보 예, 그리고 김재현 예비후보 예. 누가고 맞상대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어느 두 분이 되더라도 자신 있다. 뭐 정책면이든 그다음에 정치력이든 지도력이든 그보다 더욱 자신 있는 것은 결국은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다. 그래서 도지사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정부와 잘 소통하고 정부 예산을 잘 갖고 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차세대 동력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네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낙후되어 있다. 좀 네. 발전시켜야 된다. 네. 혹시 오 의원님께서는 발전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출마했을 때 영주에 그 베어링 클러스터를 네. 공약을 했고 또 다행스럽게 클러스터가 좀 지정이 되고 그게 규모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천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그게 오 의원님 공약이었습니까? 예, 물론 이제 대단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영주시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했다기보다 그 과정에는 제가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2022년도 정도에 다 됐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북부 지역은 그 북부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농촌 지역이니 무조건 농사 지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꿀떡 연기가 나오는 제조업을 하기에는 이 좋은 자연환경을 해치는 거라서 공공기관들을 좀 거기로 좀 옮기면 자연환경도 해치지 않고 또 건실한 기업들로 키워나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저는 북부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 철강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 다 지금 상당히 힘든데 동해안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기관들을 만나고 또 관계 기업들을 만나면서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공약들은 뭐 지역별 공약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동남권 발전 계획, 서부권, 그다음에 북부권 발전 계획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현 지사보다 낫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포스코만 하더라도 제일 관세 문제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건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고 특히 전기세 문제는 지금 특별법을 저희들이 그 철강 관련해서 특별법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게 전기세 인하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 SMR이라고 네. 소형 그 네. 원자료들을 이제는 좀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경주 정도가 뭐 이렇게 최적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기세 인하마저 제일 급한 거를 좀 해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를 빼놓고 가면 또 원망을 들 것 같습니다. 구미를 비롯해 중국권도 계획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예. 사실 구미가 이제 포항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경제력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구미가 이제 포항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기업이 이제 파주인가요? 파주로 가버리면서 구미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방탄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키워 나가야 된다. 전에도 제가 도지사 때도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여전히 그건 좀 주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뭐 경산도 마찬가지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냥 국내에서만 성장하고 국내에 좀 견디는 수준이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미국의 그 제철 산업들이 망해가면서 또 다른 방식의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속의 굴지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경북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대한민국 속의 경북이 아닌 세계 속의 경북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관심 있어 하시던데 그 UNAI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온다면 그 최적지를 뭐 북부권으로 옮긴다든지 뭐 안동 주위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계 속의 경부로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부겸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예. 도지사와 협의해서 행정 통합한다. 그럴 경우에 4년 임기가 아니라 2년으로 단축해서라도 통합할 용의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도지사 되시고 그러면은 통합이 이루어지면 2년 만에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까? 농담해도 되는 자리죠.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저는 임기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삶이 더 윤택해진다면 2년이 아니라 저는 당선되고 일주일 뒤에라도 통합을 시켜놓고 너 김부겸한테 양보하고 나가라 해도 저는 뭐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합은 중요한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대구와 우리 경북의 도민들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은 늘 열려 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김부겸 우리 대구시장 후보님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옆집인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불고 있는 이게 바람. 이게 경북 쪽으로 많이 넘어올 것 같습니까? 이미 뭐 그 가까운 경산이나 구미 쪽은 바람이 좀 불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경북이 참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렇죠. 대구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도시가 한 곳에 있으니
한번 이렇게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더 쉽게 그 바람을 탈 수 있고 또 누가 훌륭한 지도자인가가 말 소문이 좀 쉽게 퍼지는데 경북은 곳곳에 단절돼 있다 보니 또 언론 환경도 좀 많이 약하고 그래서 참 힘들긴 한데 이제 진영 논리를 좀 끝내자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또는 진보니 보수니 이거보다 이 서민 삶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사를 민주당 쪽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보니 이거들 잘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한번 도지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저는 대구 경북 통합, 경북 대구 또 통합에 되기 전 마지막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민들께 부탁드린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저는 사실 한 6번 선거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을 지키면서 20년 동안 견뎌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좌절도 있었지만 그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실생활을 변화시키라,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우리 도민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북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경북을 새롭게 좀 변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세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